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2022년 10월 11일에 나독너독이라는 독서 모임에 가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 한 내용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몇 분들의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그때 시간 관계상 못해 드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잠시 보면, 엔트로피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수학적인 정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수식을 두 개를 보여주고 미시적인 정의가 있고 거시적인 정의가 있는데, 엔트로피라는 값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계산을 하면은 숫자로 나옵니다. 뭐 단위가 있겠지만은 그런 값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대략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무질서가 증가한다. 엔트로피를 대략 무질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질서가 증가하면은 이제 구별이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뭐 썩어서 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인간의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땅과 인간 생명체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땅은 땅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구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시간에 따라 사람은 이제 노화하고 사람 몸에도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노화하고 죽죠. 죽게 되면은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진짜 그렇게 되죠. 결국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랑 주변 환경에 있는 원소랑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흙과 우리 인간을 구별할 수가 없어지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하면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엔트로피의 증가하고 무질서도의 증가랑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의 같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무질서란 게, 질서라는 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 구별할 수 있고 뭐 위아래를 구별할 수 있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이제 구별을 할 수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과 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질서가 나름대로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라는 거죠. 그거의 한 예로 물속의 잉크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그때 영상을 보시면은 잉크가 초반에는 거의 한 위에 구석에 몰려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잉크가 물에 퍼지죠. 그걸 이 개념으로 보면은 점에 딱 모여 있는 그 상태를 나름 질서가 있는 거죠. 이게 모여 있고 물하고 잉크하고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왼쪽 위는 잉크의 공간, 나머지는 물의 공간, 딱 구별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이게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 5분 10분만 지나면은 물이 그냥 연한 보라색, 파란색으로 잉크가 퍼질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질서도가 퍼진다고,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물의 공간하고 잉크의 공간은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이 현상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끌어당긴다. 그리고 질량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그 선을 통해서 끌어당긴다, 그렇게 했었고, 아인슈타인은 그 선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구부러 휘게 하기 때문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물체를 그 휘어진 공간으로 잡아당긴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짠 보면은 And so if I have 이게 another 가벼운 object, it 가벼운 also works 물체고 space-time. They bend 무거운 space-time 걸 more. 해서 아이고 이런 난 최강 여고생 나나미를 보유하고 있고 감염자 3천 What if I give it a sideways push? Now 이 it 작은 공이 orbits. 돌고 있죠. Now it's 원래 이게 이 무거운 물체가 없을 때는 평평해서 이 공을 슉 던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건데 이 무거운 물체가 있음으로써 이게 이 천이 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이 빙글빙글 돌게 되죠. 이 가운데 거를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뭐 태양, 수금, 뭐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이게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방식이죠. 이거는 물론 이게 3차원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아인슈타인은 뭐 시간까지 넣어서 4차원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점은 그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거의 같아 보이는 설명하는 방식은 같은데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데 뭐 현상은 뭐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빛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빛의 경로를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빛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으면은 뉴턴의 설명에 의하면은 질량이 없으면은 뉴턴의 중력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냥 슉 지나가 버리거든요. 태양이 아주 무거운 물체가 있어도 이 공이 빛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빛은 그 시공간의 최단 거리를 움직이거든요. 평평할 때는 직선인데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은 빛의 경로가 여기서 또 최단 거리는 또 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인슈타인은 빛도 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태양 주변을 지날 때 각도 얼마만큼 휘는가를 계산했거든요. 그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딩턴하고 아인슈타인과의 뭐 우정을 다룬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딩턴이 뭐 측정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해보니까는 빛이 휘더라. 그러니까 태양 뒤에 있는 별은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휘어서 우리 관측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고 에딩턴이 그걸 성공적으로 측정해내죠. 뭐 그렇게 있었고 뭐 확률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언제죠? 10월 11일에 했던 내용을 돌아봤고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그 세 포스트잇에 질문을 써 주셔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빅뱅 중력이 휘어지는 순간이 생기나? 엔트로피와 중력과 빅뱅의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의 답변은 물론 이거에 대한 또 전문가가 있으면 또 다른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의 답변은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도 추측할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시나리오가 뭐 좋은 의미로도 있는데 이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 그렇다고 완전히 허황된 상상력은 아니고 현재 우리 뭐 경험 아니면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긴 하는데 그 시대 그 빅뱅이 뭐 몇백억 년 전이죠. 그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추측할 따름입니다. 중력이 휘어지는 순간이 왜 생기는가? 그 책에 조금 나온 거에 의하면 아까 그 중력을 설명할 때,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설명할 때 전에 그
굴렁쇠입니까? 그 쇠 조각을 놓으면 밑으로 휘었는데 그 쇠를 가만히 놓지 않고 위에서 착 터뜨리면은 전이 좀 출렁일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게 출렁인다는 현상을 잘 보면 밑으로도 되는데 내려가는데 천이 살짝 아주 짧은 순간에 위로도 볼록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위로도 볼록하면은 공이 그 볼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멀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시공간이 밑으로 볼록한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한 그런 순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 옛날 예적에는 이 지금 우주라는 아주 큰 것이 거의 점에 다음 압축되어 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압력, 고온도, 온도도 엄청 높고 압력도 엄청 높죠.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그런 환경인데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은 위로 시공간이 위로 볼록해져서 이제 뭉쳐있던 물체들이 쫙 퍼진 거죠. 예. 저도 뭐 책에 약간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누구 뭐라 계산을 해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언급이 나오죠. 그들 계산에 의하면은 시공간이 출렁임에 의해 아주 작은 확률로 밀어내는 중력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작은 확률이라는 게 정말 0.000000000 아주 작은 확률인데 그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꼭 한 번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걸 그 책에서도 뭐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그냥 단순하게 뭐 휘어지는 순간 아니면 뭐 밀어내는 중력을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시절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기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당시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 시나리오, 여러 모델이 있고 그렇게 이제 추측할 뿐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 질문 1에 대한 저의 답변이고, 네네네. 아까도 말했듯이 설명하는 이론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도 많고요. 밀어내는 중력은 그중 이제 설명하는 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질문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이제 무질서에 증가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주와 생명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좀 난감하죠. 이거는 이제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리고요. 인간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모르는 것이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알면은 이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뭐 철학적으로 질문하거나 뭐 거의 예술의 영역으로 인생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인생을 과학적으로 뭐 공식 몇 개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철학과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이게 우주 초기에 일도 모르고 이게 엔트로피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은 우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구나.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한 건데 그렇게 값을 만들어서 해보니까는 엔트로피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구나. 엔트로피 증가와 무질서가 증가하는 게 관계가 있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뭐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고 왜 이런 게 있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죠. 현대과학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은 뭐 먼 우주는 물론 그 가까이 심해도 거의 모르고 인간에 대해도 거의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죠. 뭐 최근에 아주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거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보기에 아직 거의 그런마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인간.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주에 대한 우리 주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가 우주가 무엇이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학과 문학, 예술 그리고 종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자들이 답하기는 좀 버거운 주제다. 그런 거죠. 뭐 자기 뭐 좀 약간 좀 감성적인 뭐 그런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3은 빅뱅도 확률에 의해 발생을 알고 예측이 가능한가? 이게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7살 생일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을 뭘 받았고 생일상에 무엇이 올랐는지 기억하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상을 멈춰놓고. 대부분 답을 못할 겁니다. 뭐 부분적으로 잘하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 기억도 없거든요. 뭐 초등학교 정도 뭐 단편적인 기억 한두 개가 뭐 사진처럼 몇 개가 떠오를 뿐이지 7살 때 무슨 일이 뭐 전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거나 운이 좋게 7살 때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좀 기억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뭐 자기 자신의 기억도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7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을 들어서 기억하는 그럴 건데 그래도 그날에 한두 시간 몇 시간의 일이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기억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의 부분을 기억해내려고 꼭 노력하면은 사진첩이나 일기를 뒤질 수 있을 건데 7살에 일기를 쓰는 경우는 드물죠. 7살이면 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일기는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사진첩은 이제 부모들이나 이제 부모들이 찍어준 사진이겠죠. 그리고 제일 쉽게는 이제 부모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본인한테도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부모님한테는 적어도 뭐 한 4, 5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 뭐 대충 뭐 해준 것 같다, 뭐 아주 운 좋게 뭐 한두 마디 건질 수도 있는데 딱히 뭐 믿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런 기억도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그 시절의 신문 기사나 영상을 찾아보고 대충 이 시절에는 뭐 생일을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뭐 내 생일도 비슷하게 보냈겠지 하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나 또래들 이제 뭐 한두 살 위아래 분들에게 당신의 생일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그럼 뭐 나도 비슷했겠네. 예를 들어서 뭐 고향 친구한테 물어본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똑같이 빅뱅이 뭐 수백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과거의 일을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묻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일종의 과학자가 하는 거죠. 그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빅뱅 당시에 이런 진짜 일기나 사진첩도 없고 그 당시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상황을 알기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뭐 배경 복사 같은 거 좀 있고 뭐 몇 가지 뭐 흔적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걸로도 그 당시를 재현하기에는 아주 정보가 부족하죠. 그 당시의 일을 거의 100% 안다면은 그거에 대한 뭐 수학적인 모델, 뭐 공식을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어서 그랬다면 빅뱅이 발생할 확률이 몇 %였는데 그 몇 %의 확률에 의해서 그때 빅뱅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잘 알 때에 가능한 일인데 그때 일을 알기에는 모델을 세우고 하기에는 그때 일은 너무 모르죠.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예측 가능한가, 알고 예측 가능한가.
알고도 알기도 아주 어렵다. 그래서 뭐 제임스 웹이라는 뭐 수조 원짜리 우주만 환경을 쌓으려죠. 그것도 이제 조금 자료를 모으려고 한 것이고요. 알기도 어렵고 뭔가 알아야지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하기에도 아직 자료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예. 알면은 예측 가능하지만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현 상황 향후 한 100년 거의 뭐 예측 가능이 좀 아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십 년에서 한 수백 년간. 예. 그 현재 과학으로는 그런 빅뱅, 아까 앞에 질문에서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서. 예.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그 확률까지 그 계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무리라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이제 분이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이한 일을 보이심이라고 했는데 태양의 그림자 10도 물러가는 게 이제 정확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의미를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 책이 1543년 천구의 회전에 대해서라는 것에 물론 그 전에도 뭐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이때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구절은 기원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바라보는 세계관, 우주관이 완전히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태양의 그림자, 뭐 태양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말하기죠. 10도라고 했는데 그때의 10도하고 또 지금의 10도하고 또 같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숫자와 뭐 단위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뜻이 시간을 그냥 되돌렸다는 뜻이죠. 뭐 태양이 멈추고 공전이 뭐 멈췄다는 뜻도 뒤에 있는데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말은 그냥 예, 시간을 뒤로 돌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름 그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거죠. 태양이 멈추거나 지구의 공전이 멈췄다는 말은 시간이 멈췄다는 뜻이고요. 현재의 논리로는 그 당시를 이해하기 힘든 게 많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때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뭐 명확히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성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나마 조금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 당시 성경에 의하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는 그 관점이 그때 사람들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점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관점으로 좀 설명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사실상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뒤로 돌리고 뭐 시간을 멈춘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기적을 믿으시는 분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믿으시는 분에게는 불경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이제 문학적인 비유가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또 하거나 시간을 태양이나 지구의 공전을 멈췄다는 것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의 문학적인 비유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현재 뒤에 점선 부분에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디테일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냥 그 시대에 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네. 그 전후로 인간의 역사 그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다. 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지. 그 태양의 그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시간을 되돌리거나 멈췄다는 그 정도의 기적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혹시나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은 기꺼이 가서 또 뭐 소통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